고요. 저는 일단 컨셉은 이거예요. 논술은 사실은 강사인데 강사는 선생님하고는 다르고요. 우리 목적은 애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라는 호칭을 좀 선호합니다. 전 학원은 제가 지금 논증과 추론, 대치비례탐구에서 강의하고 있고 여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마 앞에서 큰 얘기는 좀 들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금 어머님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 수업 좀 소개 좀 드릴게요. 어, 보통 제일 많이 드는 질문이 있어요. Q&A인데 뭐 궁금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있는 건데 제일 많이 드는 거는 얘입니다. 얘예요. 논술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마 이 강의실에 오신 분들은 아이들이 대부분 논술을 쓰게 됩니다. 한 90% 이상은 논술을 쓰게 되는 건데 쓰면서도 시험장에 가면서도 항상 의심스러운 게 이제 합격률이 낮다라는 거죠. 엄청 그래서 로또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이 하시는 건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연대 기준으로 본다면 논술은 경쟁률이 42대 1이에요. 정시는 4대2 조금 넘어갑니다.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대략적으로 보면 한 10배 차이 나죠. 이렇게 보면은 진짜 안 좋은 전형이긴 하죠. 요거는 객관적인 수치고요. 그러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연대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 355명 뽑았어요. 355명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15,000명 왔어요. 그래서 나누기 하면 15,000명 진짜 많거든요. 이따 제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릴게요. 15,000명이 어떤 정도의 사이즈인지.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딱 나누면은 42대 1이 나옵니다. 이게 논술이에요. 엄청 빡세 보이죠. 정시 보여드릴게요. 정시는 연대가 올해 딱 깔끔하게 1,500명 딱 뽑았어요. 올해 뽑을 겁니다. 이제 뽑을 거고. 그러면은 경쟁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연대 정시로 연대 갈라 그러는 경쟁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계산한다면은 4대 1이면은 곱하기 4하면 6,000명이잖아요. 그렇죠? 6,000명이 아니고요. 실제 정시로 연대 가고 싶은 애들은 몇 명이냐면요. 50만 명이에요. 50만 명이 서울대 연대를 가려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은 보통 6천 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연대를 쓴 애들이죠. 쓴 애들이고 50만 명이 3년 동안 서울대 연대에 가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6천 명을 제외한 49만 4천 명은 연대에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떨어지는지 아세요? 수능 보는 당일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일날 떨어지고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 6천 명이 연대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 1,500명이 붙기 때문에 4대 1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험생 중에서 정시로 서울대 연대를 고민하지 않는 애들은 없습니다. 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쪽은 뭐냐면요. 진짜 연대는 제한이 없잖아요. 수능 최저도 없고 내신도 없습니다. 연대는 연대 논술을 공부한 모든 애들이 연대를 써요. 그래서 모두 다 모았을 때 전국에서 끌어 모았을 때 15,000명이 오는 거고 정시는 전국에서 50만 명이 오는 겁니다. 실제 경쟁률은요. 333대 1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9만 4천 명이 수능 보는 날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게 인지가 안 되는 것뿐인 거죠. 자, 제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서 연대가 논술로 대학 가기 편하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연대 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정시도 어렵고 수시도 어렵고 논술도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건데 다만 이 수치가 엄청 커 보이긴 하는 건데 당연히 상위 대학 가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논술이 딱히 다른 전형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라는 것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숫자를 준비해봤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논술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거든요. 알고는 있는 건데 보통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책도 많이 안 읽었고 글을 잘 쓰는 것 같지도 않은 건데 논술에 재능이 있는가? 혹은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상담하면은 물어보세요. 오늘 글을 써봤을 텐데 우리 애가 논술에 재능이 있나요?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혹시 아이가 논술을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논술을 준비하려고 생각하실 텐데 논술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왠지 우리 애가 글을 잘 쓸 것 같아서인가요, 혹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왜 논술을 고민하게 됐을까요? 글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진 않아요. 우리 애가 논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글을 잘 쓰기 때문이 아니고 내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 이해가 되시나요? 음. 논술은 어떤 애들이 특별한 일을 쓰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뭐냐면은 올해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 볼 기회가 7번이 있어요. 수능 1번, 수시 6번인 거예요. 7번 기회 중에서 우리가 수능 당연히 보는 거고 수시 6장 카드가 있는 건데 6장은 써야 되는 거죠. 써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애가 내신이 좋다. 그러면 논술은 사실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학생부가 대학 가기 제일 좋은 전형이니까. 근데 6장은 써야 되는 건데 학생부로 쓰려고 보니까는 집에서 너무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하철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6장을 실질적으로 쓰기 위해서 논술을 고민하는 거지. 우리 애가 왠지 글을 잘 쓸 것 같아서 독서량이 많아서 논술에 재능이 있을 것 같아서 논술을 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논술은 실제로 붙는 애들은요, 재능이 아니고 학습과 노력인 거예요. 여기 뭐 지금 많이 오셨는데, 누구에게 여쭤볼까? 어머님, 혹시 아이가 수학 공부하고 있나요? 하죠? 수학에 재능이 있던가요? 혹시 이 중에서 우리 애가 수학에 천부적 재능이 있다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어머님 혹시?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재능도 없는데 왜 수학 공부 왜 하죠, 우리가? 재능이 없잖아요. 대부분 애들은 수학에 재능이 없고 수학에 재능이 있는 몇몇 아이들은 이미 이과로 갔겠죠, 그렇죠? 우리 애들은 대부분 수학 재능이 없어요. 근데 공부하죠. 왜 하는지 아세요? 재능이 없어도 노력하면은 1등급이 가능하거든요. 2등급도 가능한 거고. 대학이 아이들을 뽑는 방식은요. 특별한 전형이 아니면은 이거 다 일반 전형들이에요. 뭐 내신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정 과목의 천부적 재능을 보는 전형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투자 시간이 길고 많이 노력하는 애들이 붙는 전형인 거지 그냥 타고나 뭔가 글을 잘 쓰는 애들 이런 애들이 뽑는 전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하나만 더 이것도 있어요. 논술을 언제 시작할까라고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 수학은 언제 시작할 거예요? 수학 공부 언제 시작할 건데요? 수학을 공부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요. 수학을 시험 보기로 결심한 순간 공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논술은요. 만약에 논술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2학년 겨울방학 이때쯤이면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학생부보다는 논술이 유리하겠다. 혹은 학생부와 논술을 병행하겠다. 판단이 든다라면은 그때부터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엄청 늦진 않아요. 왜냐면요. 대학 가는 길이 3개인데 수능은 얼마나 공부하는지 아시죠? 수능은요. 3년 공부하는 전형이에요. 학생부는 3학년 2학기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2년 반 공부하는 거고요. 논술을 얼마나 공부하기요? 붙는 애들이. 최장 1년이에요. 가장 짧은 애가 하루짜리였어요. 하루 공부하고 붙는 애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애들이 실질적으로 대학에 논술로 붙는 애들 중에서 사실상 가장 빠르게 준비한 애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수치가 지금 작게 보면 하루 1년인데 이거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은 제가 찾아봤어요. 대학들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거기 보면은 매년 합격생 인터뷰를 합니다. 논술로 붙은 애들 보통 2명씩 데려다가 얼마나 공부했냐 물어보거든요. 공식 질문이 있어요. 답변들을 보면은 고2 겨울방학에 시작한 일이 좀 많고요. 지금 이 시점이죠. 고2 요거는 시점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고3 3월 고3 여름방학 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지예요. 한양대제. 한 번도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 가서 붙은 애가 있었어요. 한양대 거기 이제 붙은 애가 저는 모르는데 거기 진행자도 되게 난감했거든요. 정말로 한 번도 안 하고 붙었다는 애 있었고 가끔 저렇게 나오는 것 같이 수능 이후에 일주일 공부하고 붙는 애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제일 많은 거는 고3 올라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때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제가 수치를 계산해 봤거든요. 대략 합격자 평균은 한 8개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 수치를 계산해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거 보여드릴 때면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8개월이면은 한 4월 중순쯤 오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 8개월은 뭐냐면 평균치예요. 우리가 만약에 논술을 붙은 만한 아이들 중에서 평균치면은 뭐 4월에 와도 되는 거지만은 사실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원칙은 동일해요. 영어도 수학도 국어도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오래 공부하는 애들이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공부하는 애들이 이 3학년 올라가는 지금 이 시점인 거고 그래서 이때부터 가면 한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모든 합격률은요. 학습 기간과 정확하게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정말 하루 공부하고 분야가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연대 설명회에서도요. 이건 뭐 연대 사학과 논술을 붙은 아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아는 아이는 아니고 연대 설명회에서 보여준 글이었어요. 수능 위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최선의 시간은 고정해두고 논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논술에 갈아 넣었습니다 했는데 하루를 다 갈아 넣을 것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가르쳐서 붙은 애들은 보통 일주일에 4시간 한 타임 정도 했습니다. 대신에 꾸준하게만 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지혜로운 게 뭐냐면 수능 위주라는 게 수능 몰빵하고 다르다는 거죠. 수능이 대부분 시간 차지하는 거예요. 전체 학습에서 90% 이상은 수능하는 거고 논술은 일부 하지만 짧게 4시간밖에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는 게 요 녀석 얘기였고 이거를 연대 논술 설명회에서 공개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 소개 조금 드릴게요. 저는요 강의를 좀 특이하게 해요.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시기별로 쪼개서 갈 겁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학교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연대, 고대, 성대, 경희대부터 그다음에 이제 인서울고 밑에 있는 성신까지 집어넣는데 학교가 달라져도 유형이 바뀌진 않아요. 올해 처음 생기는 게 고대인데 고대도 요 범위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유형별로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5개 유형, 비교, 적용, 견해, 자료, 수리가 되면 나중에 그 어떤 학교를 만난다 하더라도 문제의 순서만 바뀌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대만 판다 그러면 뭐 성대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세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에 7월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여름부터는 가로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요 5개만 파악하면은 전반적인 유형 파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이게 수능이에요. 수능이고 정규반은 5개 유형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널 수업은 9월에 원서 쓰는 건 아시죠? 그래서 9월에 원서 쓰면서부터 파이널이 시작되고 수능 전, 수능 후 파이널 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1년 프로그램이고 저는 강의도 있고 첨삭도 있어요. 첨삭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강사가 직접 첨삭해 주냐고 물어보시는 건데 저는 이렇게 진행해요. 첨삭 2번 할 겁니다. 처음에는 1차 첨삭은 첨삭 단위 배정이 돼서 글을 엄청 디테일하게 봐줄 거예요. 보통 저랑 첨삭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제가 이제 40대 후반 들어가는데 저보다 이 바닥에 제가 17년째거든요 강의가. 제가 이 바닥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만난 팀이 있어요. 저랑 17년째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연세 되게 많으신 분들이 이 팀에 이 바닥에 어벤져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차를 봐주시고 제가 2차에서 전반적인 구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하게 되면 매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랑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 첨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가예요. 논술은 평가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우리 애가 어느 위치인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논술은 글을 쓰기 쓰는 건데 우리 애가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플을 사용합니다. 어플을 보면은 매주 내 점수, 반평균, 100분위가 나오고 이걸 어머님들이 어플로 매주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뭐 100점이라고 써 있는데 100점을 주진 않아요. 100점 주면 애들가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점은 안 주고 한 70에서 90 사이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점수 누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가 100분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어디다 써먹는지 아세요? 실력 알아서 굳이 실력을 왜 알아야 되죠? 상담에서 어디다 쓸까요? 원서예요, 원서. 원서를 쓸 때 아이 실력을 모르면은 대부분 고등학교들이 상담하고 어떻게 보내는 방식이 뭐냐면요. 아이들을 논술 원서 쓸 때 내신하고 수능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 원서를 써요. 이게 일선 모든 고등학교 공통점인 겁니다. 근데 논술 원서를 쓰는데 아이 논술 실력을 모르고 쓰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누적된 성적이 있어요. 성적 가지고서 상담해서 보내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항상 공개를 합니다. 이게 제 명예의 전당이에요. 그래가지고 매년 23, 22, 21도 연대 경영, 연대 경영 붙었고 제가 학기별로 한 명씩 넣어놨는데 제가 원하는 다 보내봤어요. 작년에 제가 경희대 한예를 못 보냈는데 올해는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연대부터 단국대가 제가 원하는 건 다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합격생을 공개하고 매년 신고당해요. 이게 이런 실적이 사실 개별 강사가 1년 안에 내는 실적으로는 사실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매년 신고하는데 누가 신고하는지 아세요? 논술 강사 신고하는 게 누굴까요? 논술 강사죠. 수학 강사가 논술 강사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신고 당하고 있고 이번에도 신고 당했고 이번에도 자료 증빙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보내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이 자리는 원래 뭐 하는 자리냐면요. 제 강의를 소개하는 자리예요. 근데 강의 소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강의를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제가 제 강의를 이해하기도 어려우실 뿐더러 이해한다 하더라도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의 소개도 강의 소개인데 전반적인 포맷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애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 다음인데 영상 보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소리 21년입니다. 이게 매년 여자를 어디냐면은 연대예요. 논술 강사는 바빠요. 강의하고 상담하고 매년 학교 찾아갑니다. 22년에도 갔어요. 시험이 3시고 제가 보통 한 11시 반쯤 가요. 학교 앞에 이렇게 음악까지 집어넣는 음악 들리세요? 소리 진짜 많으시죠? 논술 시험 보는 날은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헤어진 전 여친 다 등장합니다. 저는 항상 저 자리에 서 있어요. 저 녀석이 제일 먼저 온 녀석.
보다가 지쳤어요. 진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응원해 줍니다. 진짜 누가 보면 선거운동하는 줄 알 거예요. 이게 올해예요. 이게 15,000명 중에 일부입니다. 이게 진짜 많죠. 이게 올해예요. 애들이 학교 앞에서 저 보면 되게 좋아해요. 강의도 하지만 되게 바쁘거든요. 낯선 공간이 진짜 바보같이 나죠. 매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능 선생님들은 조금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어 선생님은 국어 강의하겠지만 논술은 좀 다르거든요. 논술은 강의하고 상담하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격려해주는 되게 바쁜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이들 수업 방식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되게 전 애들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이따가 6시에는 이제 애들하고 밥 먹기로 했거든요. 올해 1년 동안 공부했던 애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뻐해 주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술은 매주 얼굴 보고 글을 보는 과정이다 보니까는 개인적인 밀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아이들하고 시험장에서 만나고 하면서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또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탐구는요, 일요일 날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또 이때가 사실 제일 좋은 시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과 만나게 될 거고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딱 여기까지예요. 근데 제가 설명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회 때 뵈면은 설명회 와서 말씀을 듣고 가시는 분들 중에 정말 99%는 아이가 논술을 쓰거든요. 근데 공부는 되게 안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경쟁률이 높아요. 왜 경쟁률이 높냐면은 진짜 많은 아이들이 쓰는 건데 대부분 아이들은 대부분 떨어지기도 하는 건데 떨어진 아이 중에 대부분은 역시 떨어질 만한 행동을 해요.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논술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원서를 쓰고 합격을 기원하지만은 공부하지 않고 시험 보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성과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판단해 보셨을 때 아이 내신이 어느 만큼 정리가 됐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학생분 어디 갈지를 갖다가 가늠을 해보세요. 그 선이 마음에 들면은 논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보다 높게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아마 1년 가까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만 하지는 마시고 좀 더 액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붙은 아이들 중에서 제일 많은 아이들은 당연히 이때입니다.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준비한 애들이 제일 많이 붙었고 두 번째 많이 붙는 아이들은 이제 여름에 오는 아이들. 그다음에 나머지 수능 끝나고 진짜 많이 옵니다. 걔네들은 논술 원서를 쓰지만 설마 내가 시험 보러 가겠어라는 생각했던 아이들인 겁니다. 원서만 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 느낌은 언제 직감하는 거냐면 11월 한 수능 보는 당일날 아침 한 11시 반쯤 되면은 아 내가 논술 보러 갈 수도 있겠구나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오후가 되면은 확신에 찹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 진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오는 건데 일주일 빡세게 한다고 시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입시 만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 보시다시피 저는 항상 제가 아이들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떤 실적을 가진지 항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담지가 들어있죠. 아까 말씀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끝나고 제가 애들하고 6시에 만나기로 해서 5시까지 있을 거거든요. 여기요. 그래서 아마 일정이 많이 늦어지지 않으면은 이 서명회 끝나고 아마 대면으로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끝나고 시간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상담제 신청해 주시면은 전화 들어가지고 주말에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판단하시고 좋은 행동을 하셔서 좋은 결과 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